거장이라 불리는 감독들은 자신들의 영화 인생을 되새기고 추억하며 영화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 공통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가 그러했고 스콜세지가 그러했으며 타란티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적 황금기를 추억했었죠. 파벨만스는 이러한 거장들의 욕망이 스필버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스필버그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주관적인 회상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스필버그이기에 가능한 영화일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하여 모든 영화가 나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파벨만스는 100%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미,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처음 극장이란 곳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는 세실 B 드밀의 지상 최대 쇼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스필버그를 영화의 세계로 끌어들인 신의 계시와도 같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세미가 영화 속 영화 지상 최대 쇼에서 단번에 매료된 장면이 대규모의 기차 충돌 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세미는 집에서 고가의 기차 완구를 가지고 이 장면을 재현하여 촬영해 보는데 그것이 세미, 그러니까 스필버그 인생의 첫 영화가 됩니다. 스필버그의 첫 영화 소재가 기차 충돌 씬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류미에르 형제에 의해 세계 역사상 첫 영화로 기록된 기차 도착 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필버그의 첫 영화와 영화 역사상 첫 영화의 소재가 일치한다는 건 분명 신기합니다. 무엇보다 스필버그가 기차 장면을 콕 집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첫사랑을 드러낸 건 그에게 있어 영화가 곧 그의 운명이자 소명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 중 세미 엄마 역의 미셸 윌리엄스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 그러니까 콜링이란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감독의 지극히 주관적인 스토리임에도 결코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정의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스필버그는 영화가 곧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곧 영화였음을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그를 매료시킨 영화 장면들을 직접 재현하고 연출해보며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연마합니다. 그는 소명받은 자의 사명감으로 모든 삶 속의 영화를 적용시키죠. 영화란 도구를 통하여 그의 예술적 욕구를 마음껏 배출하고 편집된 일상의 프레임을 통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인생의 이면을 차츰 깨닫게도 되지요. 세미는 가족들과의 즐거웠던 캠핑을 촬영하여 편집하게 되는데 촬영 당시 뷰파인더에 몰두하여 미처 보지 못했던 엄마의 은밀한 비밀을 필름 프레임 가장자리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세미에게는 가족과 영화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편집된 일상을 선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프레임 가장자리의 엄연한 현실은 편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미,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인생과 영화의 경계선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영화는 편집된 인생일 뿐인 것이죠. 스필버그는 파벨만스를 통하여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그의 가정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본인에겐 4천만 달러짜리 심리 치료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영화적으로만 따져볼 때 사실 크게 흥미롭거나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어린 스필버그가 마주한 부모의 기이한 현실은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지 몰라도 영화적으로는 다소 밋밋한 요소입니다. 관객들은 이미 영화라는 매체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듯이 점점 더 강해지는 자극적 요소에 길들여져 있기에 파벨만스 내의 은밀한 현실은 분명 심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이 영화적 순수성을 더 상기하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영화가 얼마나 개인적인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설적인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곳곳에 스필버그 필모그래피상의 주요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유약한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구도라든가 영화 세계라는 미지를 탐구하는 청소년 시절의 세미 모습이나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그걸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겠다는 엄마의 주도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엄습하는 스펙터클 연출. 활기 넘치지만 불안감을 품고 있는 해변. 거기에 시종일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 버리는 세미의 모습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 볼품없던 병사 어팸의 시선까지 느껴집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개봉 당시 스필버그가 직접 어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 밝힌 바 있지요. 파벨만스는 영화와 인생 사이의 이면을 그린 영화입니다. 전반부가 영화를 통하여 인생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조각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는 영화를 활용하여 캐릭터를 발굴해내고 관객들을 열광케 하는 방법들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미는 학교 졸업반 디치데이 행사를 촬영하고 편집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통하여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로건이란 친구를 일약 영웅으로 만듭니다. 기록 영화 상영 후 친구들은 로건에게 환호하지만 흥미롭게도 로건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급기야 세미를 찾아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만들었냐고 따져 물으며 울먹거리죠. 평소 로건에게 말도 제대로 못했던 세미는 마치 노련한 감독이 신인 배우를 질타하듯 소리칩니다. You dumb, anti-Semitic asshole! 세미가 비로소 영화와 인생을 조율해내는 경지에 이르는 순간인 것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세미는 전설적인 감독 존 포드와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가 시니컬하게 건네는 한마디를 통해 진정한 감독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영화가 있어도 영화가 모든 현실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지요. 어떤 영화는 우리 삶의 그늘을 확인시키고 고통을 마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화는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기에 대중들은 영화를 통해서라도 고통을 잊고 싶어 하는 것이죠. 스필버그는 감독 초창기 시절부터 많은 오해를 줄곧 받아왔습니다. 영화의 오락적 요소를 너무도 잘 활용하여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평론가들에게는 줄곧 평가절하 당했죠. 파벨만스는 이 부분에 대한 스필버그의 자기 변명격의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과거의 회상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가 왜 그리 영화적 오락성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가족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영화라는 매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소하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화는 종교였지요. 신성한 매체인 영화를 통하여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관객들에게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스필버그가 영화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소명이 아니었을까요?